못 위에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이제 화성에서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표면은 바위, 협곡, 화산, 마른 호숫바다, 분화구, 붉은 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이 조합은 못을 완전히 무해하게 보이게 만들죠. 지구에서 사용하는 바퀴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사는 1960년대부터 달이나 화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바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부 튜브에 질소가 채워진 부드러운 고무 타이어, 유연한 대형 철망 바퀴, 수백 개의 강철 와이어를 감아 만든 에어리스 호환 타이어 등을 시도했지만 험난한 우주 지형에 적합한 건 없었어요. 화성 큐리오시티 로버의 바퀴는 심각한 손상을 입기 전까지 1년을 조금 넘기는데 그쳤습니다. 로버의 타이어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첫째, 탐사선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달과 화성에서 작동했던 이전 모델과는 달리 탐사에 가장 효율적인 차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워진 거죠. 크고 무거운 차에는 튼튼한 타이어가 필요하죠. 물론 화성 표면은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은 가볍고 튼튼한 소재인 알루미늄으로 타이어를 만들려고 했지만 바퀴가 금방 부서져 버렸습니다. 파손이 큐리오시티가 제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지만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롭고 재창조된 휠이 등장했습니다. 나사는 알루미늄을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재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소재는 니켈과 티타늄이 혼합된 니티놀이라는 독특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압력이나 열을 가하면 모양이 휘어지는 다른 소재와 달리 이 차가운 물질은 동일한 환경에서 저절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갑니다. 니티놀은 화성에서도 영웅이지만 지구에서도 유용해요. 다시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회사에서 이 기술을 자전거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타이어는 튜브 모양이고 요철을 넘을 때 아래로 구겨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벽한 형상 기억을 개발할 거예요. 자갈길, 트레일, 산악 자전거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금속 표면은 고무 같은 외층으로 덮여 있어요. 결국 마모되면 회사는 타이어를 다시 재생해서 수년 동안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에요. 이전의 에어리스 타이어 모델은 특허받은 폼으로 만들어져 최대 8,046km까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너무 무겁게 만들어 출발하지 못했죠. 새로운 모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돼요. 니티놀은 심장수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것으로 만든 튜브는 인체의 특정 온도에서 원하는 너비로 확장될 수 있어요. 형상 기억이 더 잘 작동하는 물체는 타이어뿐만이 아닙니다. 편안한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없는 잠자리를 상상할 수 없다면 나사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보세요. 메모리폼 매트리스의 역사는 1966년 이착륙 시 중력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우주비행사를 위한 좌석을 맞춤 제작하기로 결정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 비행마다 맞춤형 좌석을 제작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메모리폼을 사용했어요. 우주비행사의 체형에 맞게 쉽게 조절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식 상태로 돌아가는 메모리폼은 우주비행사들에게 큰 도움이 됐죠. 1980년대에 메모리폼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매트리스, 베개, 놀이공원 놀이기구, 승마 안장, 축구 헬멧 라이너에 사용되고 있어요. 3세대 메모리폼은 내부에 젤입자와 비스코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체열을 식히고 순식간에 다시 튀어오르고 매트리스를 구름처럼 푹신하게 만드는 초능력의 비결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담요는 실제로 나사에서 우주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제품입니다. 1960년대에 우주시대를 비행하던 나사는 태양 복사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할 수 있는 얇고 반사되는 금속 소재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가의 우주전자장치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완벽한 소재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소재는 지구궤도 안팎을 오가는 거의 모든 임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또한 우주복에도 사용돼서 우주비행사가 우주공간에 나가면 방사선과 태양열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줘요. 지구에서 우주담요는 마라톤 선수들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달리기를 멈추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또한 마법의 우주담요 소재는 휴대폰 케이스의 단열층으로 사용하면 극심한 열과 추위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항공사 조종사를 위한 헤드셋은 매우 부피가 컸어요. 조종사들은 종종 핸드헬드 마이크를 사용해서 통신해야 했죠. 나사는 임무 수행에 문제없이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가벼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1961년 리버티 벨 7호 캡슐이 추락하면서 우주비행사 거스 그리썸은 무선 통신이나 구조팀과의 연락 없이 침몰할 뻔했어요. 나사는 우주비행사의 헬멧에 장착할 수 있는 헤드셋을 설계하기 위해 한 제조회사에 의뢰했습니다. 11일 후 우주비행사들이 서로 또는 지구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헤드셋 유닛을 개발했어요. 이 헤드셋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개선돼서 머큐리와 아폴로 임무에 사용됐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전 세계가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무선 헤드셋 덕분이었습니다. 식품 동결 건조 기술은 나사의 장거리 아폴로 임무에서 더 많은 간식을 포장하기 위해 크게 개선된 거예요. 새로 창조된 게 아니고요.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들은 한입 크기의 큐브, 동결 건조 분말을 먹고 알루미늄 튜브에서 반 액체를 짜내야 했습니다. 축제 같은 식사는 아니죠? 우주비행사들은 이 식단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는 재민이 임무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들은 단 5분 만에 뜨거운 물에서 먹을 수 있는 특수 그레이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동결 건조는 식품을 조리한 다음 저압으로 얼려서 진공 챔버에서 천천히 가열하여 얼음 결정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식품은 원래 무게의 20%만 남기고 영양가의 98%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이제 동결 건조 식품은 배낭여행객, 재난구호 프로그램, 그리고 짐을 가볍게 꾸리면서도 적절한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멀리서도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온도계도 나사의 지원으로 개발됐어요. 별과 행성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막에서 방출되는 열 복사를 측정해요. 각 장치에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특수 감지기에 집중시키는 렌즈가 있어 복사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온도로 변환합니다. 기계 및 전기 시스템의 핫스팟 온도 모니터링부터 공공장소 방문객의 체온 확인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요. 셀카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행성 간 탐사 카메라를 위해 설계된 기술에서 비롯된 거예요. 1990년대에 나사의 한 연구소에서 우주에서 고화질의 사진을 찍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광미니 이미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휴대폰과 컴퓨터 카메라에 사용돼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셀카라는 개념이 우주 비행사들에게서 비롯됐다는 좋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달에 발을 디딘 두 번째 사람인 에드윈 버즈 올드린은 특별히 고안된 핫셀블라드 카메라로 달 위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우주선을 삼각대로 사용해서 이미지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얼굴을 담기도 했죠.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는 우주에 가게 된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